네, 안녕하세요.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3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한 달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자, 남은 3일도 힘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주식 고민 해결해 보시고 시장 대응법 꼼꼼하게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주식 정보들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7일 금요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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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1,7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강세 이어지고 있지만 양지수가 모두 상승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종목별로는 어제랑 비슷하게 백신과 진단키트, 제약바이오주들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 증권이나 항공주 같은 낙폭 과대줄 오늘 다시 한번 그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 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 빠지고 마감을 했는데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급반등을 해줬습니다.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1000포인트 넘게 좀 상승을 해줬는데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한 이유는 미국에서 2조 달러 넘는 재정 경기 부양 정책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고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화상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 같이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거 돕자라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미래에 대한 사람들에게 좀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난번에 좀 낙폭을 보여주고 나서부터는
연달아서 상승한 날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3일 연속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6%나 아주 큰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 마찬가지로 항공주들, 에너지 업종들 위주의 좀 강세가 나왔고 왜냐하면은 재정지원 정책에서 그 항공주랑 또 에너지 업종에 대한 지원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올랐고 특히 보잉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즉 그 이외에 또 반도체 업종들, 뭐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다 이런 등 발언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 업종이 다 올랐지만은 그래도 에너지, 항공, 반도체 이 세 개가 앞으로도 좀 이 증시를 반등할 때 가장 중요한 업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우리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저녁에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주별로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보통 한 예상치로는 200~300만 건을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역대 최고치가 60만 건인 거에 불과하면은 굉장히 큰 수치가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빠진 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실제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8만 3천 건으로 역대 최고치, 또 엄청난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은 그만큼 지금 일주일 새, 2주일 새 미국에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현재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우리가 크게 개의치 않는 변수다. 이미 한 300만 건 정도 이미 예상을 했었고 지금 안 그래도 상원에서 재정 지원 정책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수준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부분을 좀 잡아주면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고 좀 잘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한 6.79% 이제 상승을 해주었는데 네. 일단은 주요 이유는 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칩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이 칩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재택근무나 이제 원격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노트북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이 노트북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반도체 칩이 부족하다라는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고요.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뭐 AMAT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10% 작으면 5% 정도까지 골고루 올랐고 즉 그 위에 이외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뭐 애플, 구글, 알파벳이죠. 이런 것들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미 증시는 아주 견고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다가 그래도 약하게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어제 마이크론 뉴스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가 났었죠. 우리 시간 때 이미 반영이 된 뉴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도 오후 마감에 좀 반영이 됐지만은 이 반등이 나올 것도 사실 G20 기대감이라는 게 어제 오전에 미리미 일단 좀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먼저 움직인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미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옳다구나 오늘은 조금 차익을 좀 털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미 증시에서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전날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인식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일단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하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아주 현재 뭐 차트 상황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상으로 1800을 이미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오늘 만약에 1800을 넘어가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괴리가 생기면서 여기서 오히려 또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면서 올릴 것도 안 오르지 않겠냐라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계실 텐데 그 부분이 우연찮게인지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가지고 1800을 오늘 못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오히려 쌍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림처럼 가게끔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흐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제 또 중요한 뉴스가 한국판 양적 완화 뉴스입니다. 네. 아주 기사상에서는 양적 완화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양적 완화랑은 좀 다릅니다. 이제 어제 한국은행 부총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 뭐냐면은 양적 완화 개념으로 만든 건 아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은 큰 무리는 아니다라는 발언이었는데 이 양적 완화라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무작위로 찍어내면서 회사채들을 사주는 행위들을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은 회사채를 사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사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의 채권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국고채죠. 보통 국고채인데 어제 발표가 나왔던 건 뭐냐면 국고채 이외에 조금 더 넓은 범위 국고 이외에도 뭐 회사채 제외하고는 조금 더 국고채보다는 조금 더 덜 안전하지만 회사채보다 안전한 수준 정도까지 좀 넓혀준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넓혀주었냐면은 이거는 뭐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 이제 기재부에서 채권 안정펀드, 증시 안정펀드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조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다 각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각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금융기관들도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이 지금 하락한 증시에서 이 물건들을 더 팔고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손실을 확정지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내가 3개월 뒤에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채권 다시 줄 테니까 일단 3개월 동안 채권 대신 돈 가져가. 그러니까 환매, RP 개념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 말로 전당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사나 은행이 중앙은행에 전당포처럼 채권을 맡기고 돈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증시안정펀드를 좀 조성을 하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회사채로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일단 지금은 오히려 3개월짜리 단기 유동성을 무한도로 열어줬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뭐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로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거. 양적 완화는 기축통화국가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제로 했을 경우에는 달러 부족 현상으로 환율이 뭐 1,800원, 2,000원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그렇지 않다라는 건 이거는 양적 완화가 아니고 잠깐 단기 유동성 공급이다. 이 정도로 선을 그어주면 좋고 우리 증시에까지는 몇 개월 정도의 시차가 걸려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사상 최대 실업자 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항공 그리고 에너지, 반도체주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선 반영이 되면서 오늘은 매물 추락 가능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 1,800선 돌파 여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이영수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 쌍바닥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드리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그어놨던 선 1,700대에서 1,800대에서 전부 일단은 저항선이 차곡차곡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눌렸다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은 되나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1,400 저희가 처음에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지점까지 내려온다고 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못 이겨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마치 하면서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쌍바닥을 준다 하더라도 이까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바닥을 예측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네. 근데 장중에 그 소위 말하는 시장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낙폭이 크게 나오거나 그 전까지는 시장 바닥을 예측하기가 힘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번이든 30번이든 잘라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고 뭐 어제도 뭐 두 자릿수 상승하고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네. 겁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지수는 1,700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는 아직도 갈 자리도 많이 남았고 빠질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촘촘하게 잘라서 매수를 하시면서 사셔야 될 섹터는 결국은 뭐 반도체도 하나 달고 가셔야 될 거고 바이오도 하나 달고 가셔야 될 거고 근데 최근에 바이오가 사실 너무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바이오는 사실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비중을 좀 작게 그리고 반도체하고 주요 섹터 위주로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재편성을 해보시면서 지수 시장을 사셔야 되는 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시장이 올라올 때 지수는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올랐다고 치죠. 근데 요즘은 뭐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힘있게 올라오기 힘들 텐데 만약에 먼저 올라온다고 쳤을 때 속도가 늦춰지고 그다음에 뭐 현대차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셀트리온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도 같이 가져가야지 시장 상승에 손해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 ETF 거래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촘촘하게 거래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쌍바닥 가능성이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촘촘한 분할 매수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보시고 이 종목과 함께 시장도 함께 같이 매수해 보시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장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금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추천주와 공략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이 골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고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자 게시물도 확인해 보시면 오늘 총 9가지 종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 또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3번, 3으로 시작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또 3으로 시작되는 종목도 꽤 많죠. 아, 그럼요. 네, 어떤 종목일지 한번 힌트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3으로 시작되는 종목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리 떠오르는 그렇죠. 저번에 했던 거. 그렇죠. 3호 떠오르는 항상 회사가 있겠죠. 뭐 삼리국방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네. 네.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들으면 일단 먹을 거부터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만들어 놓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근데 네네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3의 프렌드십 중에 한 명이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하는 일이 뭐냐? 에너지 솔루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그리고 전지 사업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조금 말씀드리는 종목이 좀 덩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최근에 어제 저희가 종목을 뭐 했는지 혹시 앵커님 기억하세요? 어제 뭐 제약이 어제도 안 이제, 가운데 들어있는 그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아, 국제약품을 했는데 맞아, 맞아. 그 친구가 오늘도 11%로 아, 상승을 했어요. 네. 그저께 뭐 일양도 그렇고 요즘은 건드는 대로 자꾸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 오늘은 좀 무거운 걸로 왜냐하면 이제 금감원 조사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무거운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로는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전기차 네. 관련된 종목들 관심 많으신데 거기에 대표 마탕격인 종목이다. 그렇게 그리고 이름도 3으로 시작되지만 한글 두 글자 그리고 뒤에 이제 영어로 써주시면 영어를 한글로 푸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네. 그냥 딱 영어로 스펠링 하나 둘 셋 그리고 앞에 3땡
이렇게 네. 해서 5글자로 이루어진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대표적인 힌트를 먼저 들어봤는데 이제 3으로 시작되는 종목입니다. 3으로 시작되는 가장 유명한 기업의 계열사이고요. 또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5글자 중에서 앞에 2글자는 한글이고 뒤에 2글자는 영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영어 힌트 굉장히 궁금한데 이따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다음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힌트를 계속해서 드리자 그러면은 네. 그 2차 전지 대표주답게 일단 세계에서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한 3.8%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6%인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뭐 LG 화학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유럽에서 중국과 유럽 쪽에서 또 북미 쪽에서 조금씩 전지 사업을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코스피의 20만 원대라는 힌트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같은 그룹에 이 앞에 2글자 붙이고 뒤에 영어인 게 회사가 2개입니다. 네, 맞아요. 2개인데 상장은 하나는 한글로 되어 있고 하나는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쵸. 근데 둘 다 영어로 쓰면 글자 5글자가 똑같아져요. 맞아. 근데 하나는 10만 원대고 하나는 20만 원대인데 사실 이 종목을 잘 뭐 전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상 삼성하고 뒤에 영어 3글자 얘기하나 그러면은 헷갈리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답을 알면서도 헷갈리실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늘이 20만 원대라는 거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하물며 알파벳도 하나만 달라요. 가지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문자 보내셔야지. 오늘은 아마 이 오답은 저희가 아마 저 티오가 남아도 답도 못 드리면 정말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니까 꼭 경고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섭네요. 경고까지 주시니까. 자, 오늘 가격대 꼭 잘 확인을 하시고요. 20만 원대라고 합니다.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만큼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뉴스를 보신 분이라면 또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름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오답을 보내주시거나 해도 네. 오답보다는 될 수 있으면 만약에 난 정답을 정말 때려주고도 모르겠다. 나는 그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살다가 이제 네. 막 청어동에서 내려온 모른다, 소년 같은 모른다. 마음으로 서울 시내를 왔는데 이런 걸 맞추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감동적인 문자라든지 이 정도 장도는 힘드니까 또는 재미있는 오답이라든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뭐 방송 끝나고라도 또 종목 같은 거 상담을 보내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기도 하고 네. 하니까 네. 여러 가지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그 앞에 있는 2글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하셨나요? 네, 기자님 제가 말씀하셨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셨어요. 그럼 본인도 지금 얘기한지 모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본인도 얘기한지 모르고 있기 네, 때문에 옆에 사람이 못 들었어도 들었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3으로 시작하는 2글자 똑같이 뭐 말씀하셨으니까 뭐 삼립은 아니고 삼성이겠죠. 삼성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대기업 그룹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 미친 듯이 사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 더 못 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져가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 친구는 이제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쪽이나 전기차 쪽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네. 그 소위 말하는 삼성 그룹사들은 한 종목 두 종목은 포트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시장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이까지는 이제 앞에 2글자고 이제 네. 뒤에 영어 3글자가 포인트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앵커님한테 앵커님이 그 성함이 네. 영어로 스펠링이 이니셜이 어떻게 되죠? DW요. 3글자니까 네, 앞에 KDW. KDW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품 조연 배우의 네. 스펠링이 그쵸. 이 스펠링입니다. 맞아, 예. 맞아. 가끔 제가 이제 조금 추리하게해서 추리닝 입고 다니면 저랑 닮았다는 소리도 듣는 제가 아주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네. 가끔 이제 연락도 끊고 이렇게 이제 친구들도 손절하는 거죠. 어머머. 왜냐하면 이제 이분을 보면은 항상 저는 이 배우님을 생각하면은 네. 옛날 그 추노에서 나왔던 대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먹는 장면밖에 생각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분하고 닮았다 그러면 제가 매우 마음이 상하는 그 배우 우리 성동일 배우님과 스펠링이 같은 이니셜을 오. 갖고 있는 제가 실제로 표현을 닮은 것 같아요. 마음 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좀 말끔하게 입고 네.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너무 아니. 시간이에요. 죄송해요. 내일부터 이제 연락처를 주는 걸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장도 예를 들어서
잘 맞추고 하잖아요. 이제 그쵸. 바닥도 저희가 미리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거의 뭐 전국 최초 방송 최초로 말씀드렸고 뭐 고점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애널리스트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파 트레이더인데 전업 투자 오래 한 네. 트레이더인데 거의 이제 그 트레이딩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고급스럽게 이렇게 양장을 입고 양복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렇게 집에 가면은 모니터 6개, PC 2개, 마우스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낮에는 주식 보고 밤엔 또 해외 선물도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러닝 셔츠 하나 있고 여기 이제 그 꽃꽂이 네. 뭐 잿더리 꽃꽂이가 돼 있고 여기 옆에는 이제 뭐 찌그러진 캔맥주 이런 상태에서 한 며칠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다가 주말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 추노에 있는 아까 그 서운동희 씨가 담았던 얘기를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서 네. 그분의 이름 이니셜이 이 그 회사의 뒤에 영어 세 글자다. 기가 막힌 힌트가 아니에요. 진짜 기가 막힌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 감탄했어요. 정도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대박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는 이 영어 힌트를 진짜 뭐로 주시려나 진짜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그럼 오늘의 이 이름 정도는 힌트.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예. 엄청납니다. 자, 앞에 삼성은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고요. 뒤에 세 글자, 영어 세 글자가 중요한데 아까 전문가님이 경고를 했던 그 오타들이, 그 오답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람의 이니셜로 따지자면 그렇죠. 국민 배우, 명품 배우 그렇죠. 성동일 씨의 이니셜이다.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자, 네. 오늘 모두 이렇게 힌트를 들어봤고요. 자, 오늘의 퀴즈 3번. 3으로 시작되는 5가지 글자의 종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자 고수혜핑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4513님께서 보내주신 LG 디스플레이이고요. 매수가 15,6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자, 분석 들어볼까요? LG 디스플레이는 거의 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루는 네. 것 같아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도 하고 어쨌든 시장이 급락해서 맞았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사실은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던 종목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오늘 지금 고점 찍었던 자리, 오늘 이제 최고가가 12,000원대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15,600원에 사셨으니까 손실 중이시겠죠. 사실 15,600원이면 못 살 자리 아니었어요. 못 살 자리 아니었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 오늘 고점 자리가 전에 이제 한번 지지를 줬던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 받을 달에 조금 받은 느낌도 있어요. 느낌도 있지만 통상 이 종목을 15,000원대 들어가신 분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주식을 시작을 해요. 뭘 사도 손실을 봅니다. 거의 이제 아무리 지금 물론 현재 같은 경우는 장이 너무 빨라서 그렇지만은 통상은 여러분들 주식 시작하면 손실을 보고 시장이 이제 수익률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통상 이제 뭐 실적 좋은 뭐 종목도 샀다가 손실을 보면 이제 급등주로 갑니다. 급등주를 샀다가 또 손실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번 두드려 맞고 오면은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저평가 종목을 골라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LG 디스플레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계신다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1,70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돌려내면은 이 종목도 돌려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이번 시장의 하락과도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종목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여러 비싸 보였던 그 반도체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도 지금 저가인 상태거든요. 그럴 경우에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해서 조금 메인 테마들
메인 테마들로 좀 옮겨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비중이 30%니까 적은 비중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0%만 줄여가지고 다른 메인 테마들로 옮겨가시는 건 방법이다. 근데 나는 LED 디스플레이가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LED 디스플레이 들어왔고 난 여기서 손실을 보고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솔직히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단 속도가 느릴까 봐 지금 종목을 조금 비중을 옮겨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하면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올라갈 때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야 돼요. 빨리 올라가야지 손실을 다 돌려내고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은 비중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주도 섹터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둘째는 일단 홀딩. 최악은 예전에 제가 1,400대 장대 음목 말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저희 이제 고수의 가치 종목에서 말씀드렸죠. 지금이 바닥일 거다. 1,400대 초반에 요즘 이제 전문가들이 함부로 바닥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라고 표현을 하면서 1,400대를 바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순수하게 최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1,700대 구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여기서 손절을 치고 현금화 시키는 게 최악인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혹은 일부 종목 교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비중을 축소해서 이제 주도 섹터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라는 말씀 한 가지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보유를 하셔도 되지만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한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1922님께서 보내주신 ABL 바이오입니다. 매수가 23,55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ABL 바이오도 참 자주 오는 이제 네. 종목 중에 하나예요. ABL 바이오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지금 23,500원이면은 지금 한 15,000원이니까 손실이 좀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항상 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또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게 뭐 앞으로 뭐 실적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솔직히 현실성이 없어요. 뭐 몇 년 뒤에 얘기를 뭐 지금 몇 년 뒤에 올라갈 건데 지금 15,000원 된다고 걱정되시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또 이중항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치료제 관련 뉴스만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그 뉴스 없으면 또 그 뉴스들의 수급 다 뺏겨가지고 매매도 별로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지난번에 여기 3월 11일 날 거래량이 많이 실린 상태로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목표가를 잡아도 2만 원까지를 낮춰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리에서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지수 자체가 올라오면서 해결이 되겠지만은 문제는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은 이제 코스닥이 지금 520인데 뭐 580, 60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으면은 이제는 반등을 기다려야 될 게 아니고 이제부터 가야 될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건데 ABL 바이오는 저기 2만 원대부터는 매물이 지금 많이 쌓였기 때문에 기술적 접근입니다. 여기 이상 넘어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 이외에 뭐 신약을 개발해서 뭐 임상을 성공한다든가 하는 건 솔직히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한 회사의 임상 스킬을 전부 다 꿰차고 이건 몇 월 며칠로 나올 거야. 사실은 그거 자기 회사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기술적으로 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임상을 발표를 해도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분석을 제약바이오는 좀 길게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길게 가져갈 종목은 정말 바닥에 깔려가지고 횡보를 정말 많이 해서 한 번째 급등을 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자꾸 기다리는 거지만 그렇다고 이거 뜬 종목 사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제약바이오는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손절가 이탈하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은 2만 원대라도 올라오면은 손절을 하시고 나서 다른 종 매매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손절가 2만 원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7475님께서 보내주신 미래에셋 벤처 투자이고요. 매수가 3,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자, 분석 들어볼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초심자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었을 텐데 지금 들어가신 분이 3,000원 매수가의 비중 10%면은 타점도 사실 나쁘지 않고 지금 장이 뭐 급락해가지고 손실 중이지만 거의 뭐 1,560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뭐 반토막까지 났다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타점도 나쁘지 않고 비중 조절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10% 정도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 만약에 장이 급락하지 않았으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 불타기를 할 수도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업 실적으로만 보면은 최근에 실적이 조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16년부터 영업 실적이 좀 올라오다가 18년을 정점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그 차트에서 소위 말하는 조금 냄새가 나는 차트예요. 뭔가 지금 손을 좀 탔어요. 손을 좀 타고 물량들을 좀 가져간 차트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온 것처럼 급락이 나오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큰손 형님들도 종목을 놔버립니다. 종목을 놓고 시장에 맡겨버려요. 원래 잡아주거나 해야 되는데 뭐 큰손 형님들이 뭐 복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걸 잡아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놔버렸다가 지금 되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총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관련 테마들이 혹시나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잡아간 거래량들이 조금 의미가 있는 거래량들이 있고 느낌적 느낌이 있는, 소위 말하는 큰 소형님들이 들어왔다는 느낌이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잠깐 놓으셨다가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또 비중도 많지 않으시고 매수가는 안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가격에 들어가셨거든요. 시장이 안 좋았을 뿐이지. 그래서 보유 의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유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9171님께서 보내주신 ST팜입니다. 매수가 32,250원, 비중은 100%라고 하시는데요. 자,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100%인 거 보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정말 수익 투자라서. 정말 나 이 종목 한번 사보고 싶다 하시는 게 아니라면 100% 매수는 안 됩니다. 네. 일단 안 된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만약에 자본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데 100%라고 하시면요, 지금 자리에서라도 일부는 좀 털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많이 빠졌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셔야 될 단계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소액으로 한번 사본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나 지금 자리에서는 뭐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월 12일 날 근데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주가가 좀 급등하게 변동이 나왔었는데, 이 당시에 나왔던 뉴스가 최초로 뭐 에이즈 완치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 흐름이 뭐 위아래 10%, 13%, 마이너스 7%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거래량도 130만 주 정도밖에 안 실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써야 될 건 아니다. 오늘 오히려 정확하게 그 가격대, 이때 시가가 33,300원인데 오늘 고가도 보면 34,400원이에요. 여기 부분을 인식하고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앞으로의 상황은 27,000원대를 좀 잘 지켜주는지를 보고, 아니면 좀 너프하게 가면 25,000원까지 좀 하락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좀 열어두고 보시고, 뭐 에이즈 치료제 여기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뭐 전반적인 섹터 흐름 자체나 전반적인 흐름이 올라와야, 이게 또 동아소시홀딩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지금 매물대에서 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 매물대에 못 들을 경우에는 25,000원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좀 정리해 두셔야 되고, 비중이 많은 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가지고 계시다가 손절가 25,000원, 목표가 33,000원에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팜 손절가는 25,000원,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ST팜까지 총 4가지의 종목 상담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네, 성동희 씨의 이니셜 어떤 종목인지 3으로 정답 볼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네. 퀴즈를 냈지만 너무 문제가 어렵지 않았나, 네. 힌트 너무 어렵지 않았나라는 자괴감도 들고 하지만 삼성 SDI죠. 네. 삼성 SDI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 할 때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단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 장이 빠지면서 현재 저희가 말씀드렸던 매수가까지 인근까지 왔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만 담아 놓으시고, 매수가 245,000원,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3만 5천 원 정도 해서 짧게 좀 닫고 한번 구경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 요즘같이 사실은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도 많고 장도 좀 불안하고 이럴 때는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갔을 때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도 섹터들을 비중을 안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계속 쪼개서
조금씩 선발 때 좀 보내놓고 후발 때 계속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제가 뭐 옛날에 이제 지수 뭐 레버리지나 ETF 인버스 말씀드릴 때 뭐 20분할 30분할 거의 채 썰듯이 매매를 하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짧게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 종목 넣어보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삼성 SDI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좀 대형주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분할 매수 해보시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자는 저희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연락 잘 받아주셔서 상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문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처음에 이제 오답, SDS나 뭐 사막 콘덴서,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오다가 이름 힌트가 나오니까 정답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오늘도 문자가 정말 많이 왔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940님께서 세 분들 토크가 거의 코미디 수준이네요 하면서 오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또 그 일부러 보내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밌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활용 정정을 찍기 위해서 거기서 오답까지 보내주시는 네. 기가 막힌 센스. 센스. 네. 자, 그리고 4707님은 자, 오늘도 역시 배신하시지 않으시고 큰 웃음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성동희 씨 닮았어요. 그 전화번호 꼭 연락해 주시고 이제 뭐 그 앞으로 수신 차단을 하는 걸로 마음에 상처 있고 지금 표정 찌그러지는 거 네. 보이시죠? 네, 지금 마음에 상처 있고 정신도 먹어야 되는데 가슴 아프게 갈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 연락해서 화내지지 마시고요. 그럼요. 네. 수신 차단할 뿐이에요. 네. 소심하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2410님께서는 센스 짱이시네요. 정말 재밌게 방송해 주시니 감사 땡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147님께서는 지금 TV를 켜서 힌트를 못 들었어요 하셨지만 그래도 정답을 잘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2782님께서 힌트 끝나네요. 이게 칭찬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쵸. 끝난다 이거죠. 젊은 끝난다. 친구들 워딩인데 잘 모르시나 보네. 앵커님이 이제 아무래도 젊어요. 그 연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 워딩을 잘 못 알아듣을 수 끝난다, 있으니까 이거네, 끝난다. 조금 표준말로 앵커님을 위해 표준말로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화날라 그러는데. 자, 2752님께서는 멋진 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6244님. 자, 오늘도 즐겁고 밝고 기쁘게 진행해 주시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시황도 잘 설명해 주시니 많이 배웁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999님께서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세 분 모두 계좌를 살찌우는 보양제라고 또 멋있는 말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다 못 읽어드린 문자도 많습니다. 죄송한데 어쨌든 다음 주에도 퀴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저희가 또 재밌게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정답 문자랑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까지 11조 9천억 원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합니다. 앞으로 3개월간 국고채 전문 딜러의 인수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비경쟁 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합니다. 경쟁 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 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은 입찰 전날까지 국고채 전문 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하면 경쟁 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인 2조 2,300억 원 범위 안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4월부터 3개월간 비경쟁 인수 한도율이 5%포인트 확대되며 기간도 입찰일이 속한 주 금요일이 추가됩니다. 국고채 교환은 물가채 경과 종목과 지표 종목 간 교환을 총 1,000억 원 규모로 한 차례 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는 국고채를 명목채로 15조 300억 원어치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업체인 앱티브와 자율주행 전문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앱티브와 4조 7,800억 원 가치의 합작법인 지분을 50%씩 나눠 갖는 방식으로 JV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합작법인은 본사를 미국 보스턴에 두고 미국과 아시아 전역에 기술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JV 사명은 추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합작법인이 자사의 설계, 개발, 제조 역량과 앱티브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융합해 모빌리티 사업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작법인은 로봇택시 및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과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공급할 레벨 4, 5 수준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유럽 투자은행이 LG화학 폴란드 배터리 공장 증설에 대규모 지원을 진행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공동 출자한 투자기관인 유럽투자은행이 LG화학의 폴란드 배터리 공장에 4억 8천만 유로, 우리 돈 6,43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화학 폴란드 법인인 LG화학 브로츠와프 에너지는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증산을 위해 유럽투자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투자은행은 지원금이 전기차용 첨단 리튬이온 배터리를 혁신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의 건설과 운영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부분에서 지난해 3조 8천억 원의 시설 투자를 집행했으며 올해도 3조 원 정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에 대한 유럽 의약품청의 허가 심사가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팜의 유럽 파트너사인 아벨 테라퓨틱스가 유럽 의약품청에 제출한 세노바메이트의 신약 판매 허가 신청서가 서류 요건을 통과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유럽 진출을 위해 지난해 2월 아벨 테라퓨틱스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아벨 테라퓨틱스는 유럽 현지 허가와 판매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허가돼 판매가 시작되면 SK바이오팜은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해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뇌전증 신약으로 미국에서는 엑스코프리라는 이름으로 올해 2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진중공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서울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77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조 8,042억 원을 수주하는 등 매출 1조 6,0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조선부부는 해군차기 고속정을 비롯해 다목적 대형 방제선 등 특수선 분야에서 선전하면서 수주 목표를 150% 초과 달성했습니다. 건설 부분도 공공공사와 주택 정비 사업에서 수주를 확대한 데 이어 양산 집단 에너지 시설과 부산항 크레인 공사를 수주하는 등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올해도 수익 우선 및 생존력 확보를 경영 목표로 정하고 수주 2조 1,185억 원, 매출 1조 7,820억 원의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슨빌에 위치한 세탁기 공장 가동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한 선제 조치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EDGC는 계열사 솔젠트가 우크라이나에 코로나19 진단키트 10만 병 분량을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작년 고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은 3분의 2 룰 정관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중국이 28일부터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일시 금지합니다.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입국자 중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증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금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고수의 피 퀴즈는 매일 아침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과 채팅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번호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